눈치 보는 당신만 모르는 부모의 조건부 사랑이 남긴 것. 어릴 때 엄마가 화나면 당신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계속 눈치를 봤어요. 지금 당신은 상대가 조금만 쌀쌀해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찾아요. 문자 답장이 늦어도 불안해지고 누군가의 한숨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이건 당신의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조건부 사랑이 뇌에 깊이 새겨진 거거든요. 혼날 때만 부모의 사랑이 철회되는 경험이 반복되면서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부모의 조건부 수용이라고 부르는데, 아이의 행동이 부모의 기준에 못 미칠 때마다 사랑이 줄어드는 환경을 말합니다. 당신이 우등생이었다면 더 심했을 거예요. 엄마의 기대가 높을수록 조건은 더 엄격해지니까요.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느낌이었죠.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뇌는 끊임없이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나? 를 확인하는 모드로 고착돼요. 이건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어요. 아이에게 부모의 사랑은 생존 그 자체예요. 먹이고 보호해주는 존재니까요. 그 사랑이 잘해야만 얻어진다면 뇌는 계속 경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도 이 경계 체계는 자동으로 작동해요. 상대의 표정, 톤, 침묵까지도 날 거부하는 신호로 읽으려고 하죠. 그래서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관찰하는 사람이 돼요. 언제 화낼지, 언제 떠날지 예측하려고요. 선제 공격으로 먼저 맞춰주려고 하고요. 상대가 원하는 게 뭐든 먼저 알아차리고 제공하려고 해요. 거절당하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요. 거절은 곧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로 들리거든요. 이걸 과도한 적응이라고 부르는데,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상대에게만 맞춰지는 패턴이에요. 마치 당신의 감정과 욕구는 덜 중요한 것처럼 취급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맞춰줘도 상대가 항상 만족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더 애써요. 완벽하게 하려고, 모든 걸 완료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요. 이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자동으로 설정한 불가능한 기준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 아무리 잘해도 엄마가 만족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아무리 해도 부족할 거라고 예상해요. 눈치 보기의 또 다른 형태는 과도한 책임감이에요. 상대의 기분, 상대의 결정, 심지어 상대의 인생까지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상대가 화나면 당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상대가 슬프면 당신이 달래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건 정상적인 관계의 경계가 아니에요.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나는 상대를 행복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무거운 역할을 자청하게 돼요. 이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조건부 사랑을 받은 아이의 생존 전략이었거든요. 그 시절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부모를 기쁘게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눈치를 보는 당신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감정 중 하나가 막연한 불안이에요. 특별히 뭐가 잘못됐는 것도 아닌데 계속 불편해하는 거죠. 이건 당신의 신경계가 항상 위험을 감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위험이 실제였으니까요. 언제 혼날지 모르는 상황이 반복되었으니까요. 신경계가 과민화되면 작은 신호도 위협으로 읽어요. 상대의 짧은 대답, 지연된 답장, 침묵까지도요. 당신의 뇌는 자동으로 이건 나쁜 신호라고 해석하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수정 행동을 하게 돼요. 더 좋은 말을 건네거나 상대가 필요할 것을 먼저 챙기거나 자신의 의견을 숨기거나요.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일어나요. 당신이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체가 반응하는 거죠. 학습된 반사작용 같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당신이 약해서도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뇌가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패턴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식이에요. 당신의 눈치 보기가 과거의 생존 본능이라는 걸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상대의 침묵이 당신을 거부하는 신호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인식하세요. 상대의 기분이 나쁜 게 전부 당신의 책임은 아니라는 걸 아세요. 이걸 위해서는 매번 상황이 발생할 때 일단 멈추고 생각하기를 해야 해요. 상대가 쌀쌀해지면 자동 반응하지 말고 한번 물어봐 보세요. 혹시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기회를 얻어요. 그리고 그건 당신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두 번째 변화는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다시 찾기예요. 당신은 어떤 게 좋고 무엇을 원하고 뭐가 싫은지 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라고 배워서 성인이 되어도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선택에서 시작해보세요. 뭘 먹을지, 어디에 갈지, 누구를 만날지. 당신의 선호도를 돌려받는 거예요. 처음엔 당신의 의견을 말하는 게 불편할 거예요. 마치 죄 짓는 것 같고 상대가 떠날 것 같은 불안감이 들 거죠. 하지만 그 불안감은 거짓이에요. 당신의 의견이 당신을 버리는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정상적인 관계에서는요. 세 번째는 자신에게 안전을 제공하기예요. 당신의 신경계가 계속 위험을 감지하는 건
누구도 안전하다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역할을 당신이 자신에게 해줄 차례예요. 당신을 다시 안심시키는 거죠.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당신은 안전하다고요. 부모로부터 조건부 사랑을 받은 당신은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법을 배워야 해요. 실수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은 가치 있다는 걸요. 당신이 눈치 보는 습관을 깨기 위해 구체적인 첫 번째 팁은 의도적으로 지금을 인식하기예요. 불안감이 올라올 때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상대가 쌀쌀해 보인다고 느껴질 때 깊게 숨을 쉬고 자신에게 물어봐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한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네, 안전합니다일 거예요. 두 번째 팁은 안전한 사람 찾기예요. 당신의 감정과 필요를 무조건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천천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 보세요. 상대가 당신을 받아주는 경험이 당신의 신경계를 진정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팁은 일기나 편지 쓰기예요. 당신이 억누르고 있는 감정들을 종이에 쏟아내는 거죠. 아무도 안 봐도 괜찮아요. 당신을 위한 거니까요. 화난 감정, 두려운 감정, 자신에 대한 분노까지도요. 글로 꺼내면 그것들이 당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당신은 조금 더 가벼워져요. 당신이 지금 눈치를 보는 이유는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생존 전략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전략은 어린 시절에는 당신을 지켜줬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옭아매고 있어요. 이제 다른 선택을 할 시간이에요. 당신이 부모로부터 조건부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의 상처도 실제예요. 그 상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은 그 상처를 안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알아두세요. 당신이 혼났던 건 당신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건 당신의 책임이 아니에요. 당신의 눈치는 사랑의 언어예요.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표현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 자신을 해칠 정도로 과해서는 안 돼요.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에요. 어쩌면 당신의 부모는 자신도 조건부 사랑으로 자라났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을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스스로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의 자녀나 가까운 사람들도 그 방식을 배워요. 이것이 상처의 순환을 끝내는 방법이에요. 지금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중 한 번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해 보세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 생각하기 전에 당신은 지금 뭘 느끼는지 한 번만 물어봐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돼요. 당신의 눈치 보기 습관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인식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돼요. 매번 실패해도 괜찮아요. 또 눈치 보게 되어도 괜찮아요. 당신이 그걸 인식하고 돌아오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어요. 그동안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상대를 만족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이 가장 잘 알아요. 이제는 그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써보세요. 당신을 기쁘게 하는데, 당신을 존중하는데, 당신의 필요를 채우는데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잃을 거 아니라면 당신의 진정한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괜찮아요. 상대가 떠난다면 그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 관계의 끝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당신의 책임이 아니에요. 당신이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수용, 그것을 이제 자신에게 줄 차례예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당신의 성장은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이미 그 첫 번째 선택을 한 거고요.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당신 자신을 믿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충분히 잘할 거라고.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당신의 눈치 보기는 당신을 보호하려는 몸과 마음의 시도였어요. 그건 약함이 아니라 생존력이었어요. 그걸 인정해 주세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렇게 극도로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이미 크고 안전한 사람이니까요. 당신이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충분해. 너는 좋은 사람이야. 난 너를 사랑해. 이 말들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거짓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당신의 신경계가 천천히 안심하기 시작해요. 당신의 부모가 해주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 당신이 자신에게 해줄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부모 역할이에요. 당신은 자신의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이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런 관계에서는 당신이 있는 그 자체로 충분해요. 그런 관계에서는 당신이 실수해도 사랑이 줄어들지 않아요. 당신이 의견을 표현해도 거부당하지 않아요. 당신이 기대에 못 미쳐도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당신이 지금 그런 관계를 찾지 못했다면 그걸 찾기 위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해요. 당신을 받아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당신이 돼야 해요. 당신의 부모로부터의 조건부 사랑에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건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요. 당신은 부모의 패턴을 깨뜨리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부모와 다르게 살기로 선택한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을 칭찬해도 돼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당신을 응원해도 돼요. 당신의 눈치 보기 습관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당신이 선택한 다른 삶의 방식도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부터는 당신이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보세요. 자신에게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 말이에요. 그 친구라면 당신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당신이 만약 지금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천천히 그 관계에서도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상대가 당신을 지지한다면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그 관계가 당신의 불안을 자극하고 눈치 보기를 계속 반복하게 한다면 그 관계가 당신에게 맞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당신이 자신을 포기하고 상대에게만 맞춰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일 수 있어요. 당신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는 그들이 당신을 수용하는지,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는지, 당신을 안전하게 해주는지로 판단해야 해요. 당신이 눈치 보는 관계만 찾아온 건 당신이 그것에만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것도 찾아볼 수 있어요. 당신의 부모로부터 조건부 사랑을 받은 어린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가 지금의 당신이에요. 그 아이를 안아주고 안심시켜주세요. 그 아이는 최선을 다했어요. 혼나면서도 계속 부모를 사랑했어요. 기대에 못 미쳐도 계속 노력했어요. 그 아이는 충분히 잘했어요.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아이가 받지 못했던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충분하다고.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라고요.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상처는 깊고 습관은 오래됐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견뎌낸 당신이니까요. 당신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매일 조금씩 당신은 더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것이 충분해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당신의 눈치 보기와 불안감을 이해해 주세요. 그건 당신의 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생존 본능이 했던 최선의 노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한 지금부터 당신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부모의 상처를 되물림하지 않도록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요. 당신이 어릴 때 혼났던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도 눈치를 보는 것도 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배운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시 배울 수 있어요.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는 법을요. 당신의 이야기가 도움됐다면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